왜 또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죠? 한 남성 승객이 중국 공항에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둘씩 그쪽을 바라보며 구경하기 시작했죠. 중국 공항의 검색대 앞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대혼란 속에 프랑스 가족은 무사히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입니다. 프랑스에서 흔한 이름이죠. 저는 프랑스 리옹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축구로도 유명한 곳이죠. 제 남편과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예요. 우리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이제 6살입니다. 저희 가족은 축구를 정말 사랑해요. 특히 남편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우리 아들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프랑스 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도 열심히 챙겨보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죠. 경기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구해내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이강인 선수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도 자연스럽게 한국 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6살 된 우리 아들은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축구에 푹 빠지게 되었고 선수 이름을 외우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매일같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엄마, 아빠, 이강인 선수가 있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희는 아들의 꿈을 꼭 이루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국보다는 중국을 더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은 역사와 문화가 깊어서 볼거리가 많아. 한국보다 더 흥미로울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어떤 나라를 먼저 방문할지 고민을 했고 결국 우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두 나라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중국에 도착하고 나니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휩싸였죠.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새로운 나라에 발을 디딘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는데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금방 깨졌습니다. 검색대에 다가가면서부터 모든 것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질서 없이 여기저기 몰려 있었고 직원들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줄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지친 표정의 사람들과 함께 답답함을 느껴야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게 중국 공항에서 받는 첫인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저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와 짜증 섞인 목소리들은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승객들의 불만을 듣고도 무심하게 절차만 반복하는 듯 보였고 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은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좀 오래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와 조금 안도했지만 그 순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미 긴 줄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또 검사를 받아야 하죠?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차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이쯤 되니 너무나도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과 끊임없는 기다림은 저에게 중국 공항에 대한 아주 나쁜 첫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첫 발을 내딛자마자 경험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공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 승객이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듯 보였고 직원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남성은 분노에 차서 검색대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며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짓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순간 공항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우리 가족은 그 혼란 속에서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6살 된 아들 루카는 두려움에 제 옆으로 바짝 붙었고 딸 엘리도 겁먹은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에 휩싸였고 남편도 긴장된 얼굴로 우리를 감싸 안으며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우리 가족은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톰, 우리 괜찮을까?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 못했어.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 혼란과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 공항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의 여행이 어떻게 될지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검색대를 겨우 통과한 후 호텔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만만치 않았어요.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과 정보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들었어요. 번역기를 통해 직원에게 질문을 하려 했지만 번역기를 본 공항 직원은 갑자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국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점점 더 불친절해졌고 우리 가족은 그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6살 난 아들 루카는 무서워하며 아빠 뒤에 바짝 숨어버렸고 딸 엘리도 이 상황이 불편했는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직원은 우리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마치 우리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계속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우리 가족을 흉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남편이 다시 질문을 하려 하자 직원은 갑자기 바쁜 척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크게 실망했고 남편 역시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은 막막해졌습니다. 호텔로 가는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번역기를 사용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해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 넘게 공항을 헤매며 여기저기 묻고 다녀야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들 루카는 피곤과 불안감에 눈물을 글썽였고 딸 엘리도 지친 얼굴로 조용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호텔로 가는 방법을 알아냈을 때 우리 가족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우리를 이끌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는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되다니 여행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공항에서의 사건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 일정에서도 언어 장벽과 현지인의 불친절한 태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고 도움을 받으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짜증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중국 여행 내내 스트레스와 불편함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여행을 즐기기는커녕 매 순간이 고역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우리가 꿈꾸던 여행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여행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관광을 제대로 즐기기가 어려웠어요. 어디를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못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과 정보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컸죠. 저와 남편은 여행을 준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은 한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다른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관광객은 한국에 다녀온 후 매우 만족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언어 소통이 훨씬 쉬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모든 안내문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여행이 정말 편했어요. 라고 그 관광객은 설명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국 여행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을 꼽으라면 차오차오 강아지를 본 것이었어요. 6살인 우리 아들은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했고
그날 강아지 인형 하나를 사주었는데 그 인형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차우차우 인형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녔고 그것이 그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동 중에 차우차우 인형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모두 인형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며 애썼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차우차우 인형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크게 울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아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차우차우 강아지를 만났을 때였고 그 이후로 아들은 차우차우 인형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챙기던 중 인형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저희는 급히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호텔 측은 확인을 거부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는 직원의 말에 저희 부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비행기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피곤해 지쳐 있고 특히 아들은 차우차우 인형을 잃어버린 슬픔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국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며 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차우차우 인형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한 한국 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들을 달래기 위해 작은 동물 인형을 건네주었어요. 이 차우차우 대신 이 인형을 가지고 놀아볼래?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인형을 건넸죠. 아들은 그 인형을 보자마자 금세 진정되었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그 뒤로도 다른 승무원들이 번갈아가며 다양한 동물 인형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덕분에 아들은 긴 비행 시간 동안 슬픔을 잊고 다양한 동물 인형을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비행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비행 중에는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영어에 능숙했고 우리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도와주었어요. 이는 중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저희 부부는 매우 놀랍고 감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한국 공항에서는 모든 안내가 영어로 잘 되어 있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영어 안내가 부족해서 번역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느꼈고 대기 시간도 길어졌어요. 빈대로 한국 공항의 시설들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리했어요. 대기 시간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다양한 음식점 덕분에 배고픔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공항 안에는 한식뿐만 아니라 서양식 음식도 많아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우리 부부도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우리 가족에게 큰 편안함을 주었죠. 한국 여행 동안 어디를 가든 영어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도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다양한 관광지를 무리 없이 방문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물론 저희 부부도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큰딸은 특히 학교 과제에 쓸 자료가 많아져서 너무 기뻐했어요. 한국에서의 3일 동안 우리 가족은 행복한 추억만 가득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다정하게 맞아주었어요. 상점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귀엽다고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이러한 따뜻한 환영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 더욱 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행 중 가장 큰 감동은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잃어버린 차우차우 강아지 인형을 찾아다 준 사건이었어요. 저희는 인형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승무원은 우리 아들이 인형을 잃어버리고 울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승무원은 저희가 머물렀던 중국 호텔에 직접 찾아가 인형을 찾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텔 측에서 거절했지만 승무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결국 호텔 측이 방을 다시 확인한 끝에 인형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승무원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단지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행동에 저희 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받은 이 따뜻한 배려는 우리 가족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직원부터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고 저희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과 한국을 모두 다녀왔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한국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장소들,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흥미로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 공항에서 잃어버린 차우차우 강아지 인형을 찾아준 승무원 이야기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남아 있어요. 그 승무원의 친절한 행동이 아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하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다시 가고 싶다고 하니 저희 부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벌써 다음 해방학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제주도를 가보기로 했어요. 제주도의 멋진 자연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또 다른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제주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미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환대와 친절은 저희가 다시 한국을 찾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준 기쁨과 행복은 정말 큰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방문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을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주신 모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행이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낀 감정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순간들이 우리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가족이 느꼈던 그 감동을 여러분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길 바라며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즘이었습니다.